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2021년에도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시행합니다. 광주시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호남 초강력권 에너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전남 전북과 손을 잡았습니다. 김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국회 소식입니다.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국무총리실 지휘하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어떤 결과와 조치가 취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주도하면 공정하다며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주요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32만 3천 가구, 인천 경기 29만 3천 가구,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 6천 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전현직 LH 직원 14명이 100억 원 상당의 광명, 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 3천여 제곱미터, 약 7천 평에 달하는 규모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시된 명단을 살펴보면 14명 중 12명이 현직이고 2명은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의혹이 제기된 현직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직무 배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반사회적 행위, 국기문란 행위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내부의 비밀을 알고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범죄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가서 그거는 검찰이 철저하게 아마 조사를 해가지고서 그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아마 정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브리핑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변 장관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2사 공급대책 등 기존 주택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 시흥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지휘하 철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과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겹치고 변 장관 취임 직후 발표한 2사 부동산 대책의 주무가 LH라는 점이 국토부를 믿지 못하는 정부의 시그널로 반영돼 국무총리실 지휘하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 패싱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과 합동으로 조사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총리실과 국토부가 신속하게 1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에 힘쓰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과와 조치가 취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3월 말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 5천억 원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전국 690만 명이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노래방과 헬스장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 학원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 원, 집합 제한된 PC방과 식당 등에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르면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때는 최대 2배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헬스장 4곳을 운영하면 지원 금액인 500만 원의 2배인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 감면분까지 더해 최대 1,1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외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들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며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통역가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의 지원금은 7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번 지원금과는 달리 노점상과 대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 안정 지원 자금으로 50만 원씩 지급하며 또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을 주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신설됐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국회 소식에 대한 주력 일간지의 사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LH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돼 앞으로의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지휘하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LH는 민간 영리회사가 아니라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최일선에서 시행하는 기관인데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무를 맡은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이렇다면 누가 주택정책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말하며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조직 문화를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허술한 법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직무 관련성을 보다 넓게 적용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일보는 이번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 모임에 투기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의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자체장과 그 가족들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조사를 지시했지만 국민들이 당 자체 조사 결과를 믿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지금이라도 여야 정치권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조사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감사원 지원을 받아서라도 셀프 조사 논란을 줄이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투기 당사자들 색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법규상 투기 관련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이 더 문제라며 공공주택 사업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LH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인지 밝히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기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벌금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들의 투기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LH를 향한 국민의 신뢰도가 추락했으며 주택정책의 신뢰도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치권은 국토부와 LH 직원, 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 주민이 담배꽁초를 가져오면 매달 최대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실시됩니다. 매달 셋째 수요일과 목요일에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사전 접수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강북구가 3월부터 길거리에 버린 담배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꽁초 1g당 10원씩 매달 최대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지불 기준은 무게 1kg에 보상금 1만 원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1g 단위로 정산됩니다. 사업에 참가할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 접수와 교육을 받은 뒤 매월 셋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젖어 있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할 수 없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전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북구는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한 담배꽁초 필터가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돼 수중 생태계를 위협하고 먹이 사슬을 통해 우리 인체에 흡수되고 있다며 해양 오염 방지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수거 보상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들의 취업문. 이런 상황에서 마포구가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는데요. 마포구가 추진하는 마포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자신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일자리를 구하고 창업에 성공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실전 경험과 감각을 함께 익힐 수 있습니다. 당시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마포구 서체를 개발하는 사업에 청년들을 참여시켰고 참여한 9명 모두 취업과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방송기획 분야에 참여한 유수민 씨도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포구는 지난해 11월부터는 청년 취업 인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이 청년 인턴을 채용할 경우 구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현재 청년 35명이 22개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며 하반기에는 20명을 추가 채용합니다. 마포구는 마포 청년하루를 통해서도 구직자들을 위한 모의 면접과 취업 상담, 멘토링, 특강 등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17일 제31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의왕시 재활용센터와 백운산 누리길 조성 사업 현장, 의왕정음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김 시장은 먼저 코로나19로 크게 증가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재활용업체와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어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백운산 누리길 사업 현장을 찾아 기존 왕국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인 산들길을 백운산 등산로와 연결하는 사업 구간의 편의시설을 둘러보며 안전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전시가 2021년에도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시행합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수질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올해도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지속 실시합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시민들이 우리 집 수돗물 수질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수질 검사는 수질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탁도, 잔류염소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세균 7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 원인 조사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현재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중이용시설을 제외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돗물 안심확인제 신청은 물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린 뉴딜 생태도시 광주의 전진기지가 될 무등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광주시는 20일 무등산 난개발 방지 관련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옛 신양파크 호텔 부지 공유와 범시민 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양파크 호텔 부지는 광주시가 매입하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신양파크 호텔 부지 매입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무등산의 난개발 방지와 공익적 가치를 위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무등산 생태문화자원 보존과 브랜드화를 추진해 무등산이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전남 전북과 손을 잡았습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 경제 공동체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광주시와 전남 전북은 에너지 경제 공동체를 실현해 호남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전남 신안의 풍력과 전북 새만금의 태양광, 광주의 강점인 인공지능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해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호남권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를 작업하는 데 그치지 않고 300%를 생산해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에까지 공급하는 그런 기지, 그 중심에 호남이 놓이게 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번 용역은 광주, 전남, 전북 3개 시도당 및 광역자치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오는 5월 완료해 그린 뉴딜을 통한 호남 초광역권 발전 전략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4일 2021년도 제1차 평창장학회 이사회가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현임 이사 7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평창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 장학생 선별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2021년도 장학생은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146명으로 2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169명으로 올해 31명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보호를 위한 카드형 지역상품권 횡성사랑카드가 본격 출시됐습니다. 지난 2월 23일 횡성군청에서 횡성사랑카드 오프라인 판매 대행점 및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횡성사랑카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교육이 열렸습니다. 횡성사랑카드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발행된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 상품권인데요. 3월 2일 본격 출시 운영되며 횡성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횡성사랑카드를 사용하면 월 사용 한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액의 최대 10%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및 충전은 횡성사랑카드 스마트폰 앱과 함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 농축협이나 산림조합 등 오프라인 판매 대행점의 방문 신청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도민의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는 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신탄진에서 조치원, 오송, 청주시내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과 세종청사에서 조치원, 보령, 공주,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일반철도 신설 노선, 충북과 대전, 세종, 충남 등 4개 시도가 지난해 12월 정부에 공동 건의한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청주와 대전, 세종 간 이동시간과 교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장점은 물론 청주 도시재생 효과와 상권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올해 상반기 확정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발표를 앞두고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충북 도민의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충청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을 포함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도는 국가철도망 구축 기획 공청회가 열리기 이전인 3월까지 50만 명의 서명을 받은 뒤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명은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삼보일배 챌린지도 시작됐습니다. 박문희 충청북도 의장은 청주시 북문로 이가의 옛 철도 건널목 재현지 일원에서 잃어버린 철도 40년 청주 도심에 돌려주세요란 주제로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와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등도 최근 성명을 발표하거나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평생교육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의 열정에 맞춰 보령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1년을 맞아 문해교육 강사와 평생학습 매니저의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3일 보령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문해교육 강사와 평생학습 매니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문해교육 강사는 찾아가는 배움교실 35개소, 초등과 중학학력 인정과정 각 1개씩 모두 37개소에서 310여 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글, 수학, 영어 등 기초교육과 학력 인정교육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 평생학습 매니저는 13개 읍면동과 8개 도서에서 활동하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와 특화 프로그램 발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등을 제안하게 됩니다. 한편 보령시 성인 문해교실은 지난 2012년 운영 이래 1,814명의 수료자를 배출해 왔으며 평생교육 실현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중부동 3일로의 쌈지공원과 3호동 젊음의 거리가 지역 작가들이 제작한 조형물 설치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공모를 통해 37명의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해 설치했습니다. 중부동 쌈지공원에는 양산 만세운동의 발원지인 점에 착안해 광복을 주제로 한 아트벤치 8점, 조각상 1점과 아트펜스 등의 작품들을 설치했으며 특히 제102회 3.1절을 맞아 독립선언문, 소녀상 등이 의미를 더했습니다. 3호동 젊음의 거리에는 젊음과 화합의 의미를 반영한 조형물 2점과 벽면 조명형 조형물 등으로 꾸몄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남도가 주최하고 양산시가 시행한 이번 사업은 지역 예술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을 겪으며 포항시는 어느 지역보다도 재난 대응에 강한 도시가 됐습니다. 재난 사전 대비를 위한 방제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가 건립됐습니다. 포항시는 25일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제 인프라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돼 장량 2 근린공원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평상시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체육 문화 활동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재난 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재난 피해 복구 시까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급식실, 샤워실, 심리치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태양광 등 자체 발전 설비와 내진 특급 성능을 확보해 지진 등의 재난에도 안전합니다. 아울러 야외 테라스 공간 등을 갖춘 복합 공간이 마련돼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목적 시설로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시정 현황과 올해 시정 방향을 소개하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1년도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했던 남면을 시작으로 총 27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북동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21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는 사전 심사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며 참여 신청을 못한 시민들도 여수 유튜브, 여수 이야기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로 54회를 맞이하는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맞아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 황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가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개최에 맞춰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농민봉기의 원인과 배경, 전개 과정, 결과 등을 담은 제3회 동학농민혁명 UCC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고부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가 시작된 역사적 사건으로 공모전은 청소년부와 대학, 일반부 등 2개 부분으로 나눠 접수 후 2차례 심사를 통해 시상 작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UCC 공모전을 통해 고부 농민봉기의 역사적 의의가 재조명되고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아 나가길 희망한다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르고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선양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만든 남원시 향교동 작은 도서관이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북 남원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층에 위치한 향교동 작은 도서관이 개관합니다. 주민의 독서 생활화와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2020년 생활 SOC 작은 도서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향교동 작은 도서관은 2,100여 건의 장서와 180.4제곱미터의 규모로 북카페, 어린이 자료실, 일반 자료실 및 정보 검색을 위한 공간을 갖췄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향교동 작은 도서관은 단순한 책 읽는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의 공간이자 시민을 위한 힐링 장소로 살기 좋은 향교동으로 더욱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김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원 실적 분야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이뤄졌는데요. 김제시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는 매년 전북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 애로해소 및 지원 실적 분야 등 2개 분야 18개 지표를 통해 이뤄집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지역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업 지원 시책을 더욱 활성화해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김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제시는 지난 2018년 박준배 시장 취임 이후 차별화된 기업 투자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 지원 등 각종 지원 시책 등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영화 미나리가 미국 어른을 위한 영화로도 선정되며 오스카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희망을 찾아 낯선 땅 미국으로 떠나온 한국 가족의 특별한 여정을 담은 영화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4일을 기준으로 미국 대표적인 비영리 은퇴자 단체인 전미 은퇴자 협회가 어른을 위한 영화 중 하나로도 미나리를 선정하고 최우수 세대통합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한인 2세인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남부 아칸소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담백하게 그려냈습니다. 미국 이민자 사회는 영화 미나리가 미국에 처음 뿌리를 내린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를 가족애로 묶어주는 감동적인 영화라고 호평했습니다. 이어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인에게도 폭넓은 공감을 전하며 진한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시작으로 각종 시상식에서 77관왕을 달성한 미나리는 오스카 유력 후보작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3월 15일은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인 날인데요. 올해로 61주년을 맞아 그날을 기록한 온라인 사진전이 개최됩니다. 국립 3.15 민주묘지관리소는 제61주년 3.15 의거 기념일을 맞아 온라인 사진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의로운 그날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3월부터 26일까지 3.15 민주묘지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1960년 3.15 의거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90점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사진전 관람 후 소감을 작성해 3.15 민주묘지관리소 트위터 이벤트에 참여하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립 3.15 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는 제61주년 3.15 의거 기념 온라인 사진전을 통해 전 국민이 3.15 의거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가 7명의 무형문화재 장인에게 직접 전통공예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부산시가 부산 대표 무형문화재 7인에게 직접 전통공예 기술을 배우는 무형문화재 혼맥잇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 1회씩 부산 전통예술관에서 운영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을 비롯해 시무형문화재 사기장, 화해장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 7인이 전통공예 기술을 선보이고 다양한 전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강생 접수는 예술관 홈페이지 등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위에 서봐. 거기서 얘기.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도심은 반짝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공원을 찾는 발길도 부쩍 늘었고 3월 주말 시민들의 이동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진자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고 아이들이 다시 등교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